안녕하십니까. 11기 임상기초반 여러분. 몇 주 반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뭐 지금 아직 5월이 가지 않았지만 뭐 낮에는 뭐 거의 여름 날씨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부터 12주간 이제 그 임상 기초반을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우리 그 이론을 배웠던 기초반이나 심화반과는 달리 임상반은 숙제도 있고 직접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풀어보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풀어봐야 되는 시간이죠.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이론이 있으면 이론을 충분히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임상이라는 것이 이제 뒤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뭐 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기는 알아듣는데 명식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공부만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면 이제 다 말할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명식을 보면 갑자기 막 눈앞이 하얗게 되고 이제 이런 걸 보고 명식 울렁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임상반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런 이제 경험을 쌓아서 이제 그 울렁증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명식들의 숙제를 내잖아요. 맞든 틀리든 계속 본인이 직접 풀어보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늘어요. 뭐 옛날에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뭐 3만 명 정도의 명식을 보고 임상을 해야 제대로 본다. 뭐 이런 이제 뭐 얘기까지 있는데 어느 세월에 3만 명을 봐요. 하루에 10명씩 봐도 10년을 봐야 되는 숫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체계적으로 좀 접근한다면, 체계적으로 좀 임상 훈련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빨리 이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통변을 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이 명리학의 지식들을 충분히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훈련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어머님들이 자기 자식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 의대도 말이죠. 의학과 본과에서 6년을 가르치지만 6년을 배우고 난 뒤에 또 사실은 칼 메스 주면 아주 간단한 그 뭐 맹장 수술도 못 해요. 불 떨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인턴 레지던트 뭐 한 정도 또 한 4년 가까이를 해야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서 실수도 하고 그래서 재수 없으면 사람도 잡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한 명의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사람을 잡을 이유는 없으니까 명식을 못 본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람 잡을 수도 있어요.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막 주변 사람 막 봐주겠다고 설쳐가지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분들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 임상에 와서부터 이제 해야 돼요. 오늘은 근데 오늘 첫 시간이고 그리고 너무 익숙하지 않으셨는지 14분만이 이 답을 내주셨는데 답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모두 다 보낸다 이런 마음으로 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겁은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이제 십신이지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임상반에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급이라 하더라도 과연 또 오행이 다 다른데, 과연 목의 비급이냐, 화의 비급이냐, 토의 비급이냐, 금의 비급이냐에 따라서 그 비급의 성격이 또 이렇게 그 제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은 다시 한번 비급을 한번 이제 복습 겸 이제 또 이제 해보죠. 근데 그 비급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무신일주 저의 명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임상반이니까 이제 이제 명식을 딱 네 글자와 이 대운과 세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명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인가, 라는 이제 실전 훈련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상 이렇게 딱 여덟 글자가 이렇게 딱 보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당황하게 됩니다. 그죠? 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일단 초보적인 여러분들께 이제 명식을 일단 명식을 딱 보고 판별하는 어떤 그런 팁을, 먼저 제가 제 명식을 사례로,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8개 글자를 딱 보고 이제 진짜 도사들은 뭐 단 10초 만에 이 8개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과 그 관계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스텝 바이 스텝에 이제 저의 방식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할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딱 뭐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그죠? 먼저 일간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의 일간이 무엇이냐? 자, 이 명식은 무토다 이거예요. 이제 이 일간이 무토는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토의 남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토가 가진 특성이 이제 이 사람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가 되는데요. 이 일간만 하더라도 몇 개입니까, 여러분? 일간만 하더라도 몇 개죠? 10개나 된다. MBTI는 종류가 16개밖에 안 되고 혈액형은 4가지밖에 안 되는데 일간만 10개예요. 사실 일간만 여러분이 이해해도요, 대충 누구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 일간이 무토인데 이 무토가 무토스러운 무토가 있고 그 일간의 기운을 못 쓰고 사는 무토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의 파이널반에 가게 되면 진짜 아주 내가 아주 속수들도 가르치고 그러는데요. 흔히들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일단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자기의 일간의 성격대로 사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많은 것들이 계기적으로 쫙 다 풀려나가게 됩니다. 신금일간이다. 그럼 신금에 아무리 신약하든 신강하든 그 사람은 신금인 거예요. 신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명식은 무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흔히 무토일간인 사람을 만나면 일단 그부터 물어봐요. 청소 잘해? 저 청소 잘 안 하는데요. 그냥 한번 마음 내키면 확 다 하는데 평소에는 좀 어지럽고 좀 더러워요. 게을러요. 그럼 무토예요. 근데 무토인데 막 저는 먼지 한 방울 떨어져 있는 거 못 봐요.
이러면요,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 무토예요. 뭔가 억압이 있거나, 어릴 때 뭔가로부터 억압을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상태가 좀 어떻게 살다가 뭐가 좀 잘못, 아니면 생리를 착각하고 있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무토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금인데 저는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이건 변태 신금입니다. 예. 만약 신금일간이면 저는 물어봐요. 샤워를 꼭 매일 하냐고 물어봅니다. 신금들은요, 잘 씻어요. 근데 무토인데 막 매일 씻고 매일 뭐 바르고 예, 맞아요. 이러면요, 이게 뭔가 고장난 무토야, 이거는 일단. 간목일간이면 저는 친구 많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친구 많다 그러면요, 이거는 사기치는 간목이에요. 이거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간목일 가능성이 많다. 사실은 간목에 친구 많아요 그러면 친구 뭐 별로 없어요. 뭐 한두 명 정도 많아야 근데 그 친구들하고도 잘 통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나와야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온전한 간목이다 이거야. 근데도 막 친구 많다 이러면은 갑소는 좀 틀려요. 갑소는 좀 틀려. 술토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간목일간들은 사실은 이렇게 언제나 좀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라기보다는 자기는 친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무수리로 생각하거나 꼬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일간이 그리고 특징적인 것도 있죠. 간목은 예를 들어서 좀 뾰족뾰족합니다. 예, 말도 좀 날카롭고요. 목도 길고 뭐 좀 이렇게 팔 다리가 얇고 길쭉길쭉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무토는 이제 늘 아시다시피 이렇게 저처럼 중동부 지방이 두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막 글래문데도 이렇게 허리는 굵은 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 있죠. 근데 이제 막 무토인데 막 허리 22인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관, 병화는 좀 유니섹스적이죠. 예. 그리고 좀 얼굴이 좀 크고 밝습니다. 얼큰이들이 많고, 근데 병화가 얼굴이 만약에 꺼먹고 좀 죽어 있다. 그러면요, 뭔가 뜻을 펴지 못한 병화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병화는 좀 이마가 좀 빛나고, 눈도 좀 부리부리하고, 그래야 그게 병화의 기운을 지금 온전히 꼭 좋고, 훌륭하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병화의 기운을 잘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의 특성이 이 사람의 가장 기본의 바탕에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죠. 지금 이렇게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 우리 반장님이 지금 병술이잖아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전형적인 병화의 얼굴 같아요. 예. 저렇게 막 눈도 큼직큼직하고 이마도 이렇게 넓고 반듯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단 외관, 습관, 다음에 어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말이나 보디랭귀지 이런 것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가장 근원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지를 사실 첫 번째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명식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어떤 그 환경,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여러분, 심화반 들은 사람이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일주도 갖고, 같이 신약하고, 대운의 흐름이나 같은 또 동갑내기니까 좀 일주하고 연주가 같으니까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개가 같으니까. 이 사주 중에 두 개가 비슷한데, 둘 다 똑같이 솔북들을 왔어요. 둘 다 똑같이 사법고시에 같은 애 됐어요. 둘 다 똑같이 검사가 됐어요. 대운도 똑같아. 당연히 일주하고 연주가 같으니까. 대운도 똑같고 이제 쫙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지검장, 고검장 막 이렇게 막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방 빙빙빙빙 평검사로 돌다가 비리비리하게 그냥 옷 벗고 변호사가 됐어요. 물론 이제 시주는 다르니까 뭐 그런 차이도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면요. 이 사람과, 자, 신약하니까 용의신이 무조건 인성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인성일 확률이 96%란 말이야. 그러면 인성은 뭐지? 특수관계인상 엄마죠. 엄마하고의 관계를 봐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한 사람은 엄마하고 너무 좋은 사이. 엄마가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을 미쳤고, 나이가 들었어도 굉장히 결혼하고 난 뒤에도 엄마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에, 또 한 사람, 그러니까 검사로서 뜻을 펴지 못한 사람은 일찍 어머니가 이혼해가지고 아버지랑 자라느라고 엄마하고 인연이 너무 일찍 10대 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 구조의 명시를 가지고 쭉 가는 데까지는 자기 명식 힘으로 버텼는데, 어떤 그 너무 이상에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다른 요인들, 특히 특수관계인,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세 번 크게 운명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태어날 때 내 운명을 갖고 타고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그리고 자식을 낳았을 때, 이제 이렇게 크게 내 삶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지. 인간은 절대 혼자서 쓰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렇듯이 단순히 그래서 절대 명리학은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놈은 다 사기꾼들이야. 막 이러니까 니는 뭘 해도 다 된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딨냐. 너는 뭘 해도 안 된다. 그럴 거면 그런 걸 왜 해?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함을 넘어서서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변수가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 병술님이 작년부터 얼굴빛이 회색이시라는데, 신축년, 민년이라서 그런가 보다. 올해 한 여름부터는 좋아질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관상이, 영화도 있었지만 관상이라는 것이 왜 옛날에 그렇게 중요했냐. 그리고 여러분, 신언서판이라는 말 있잖아요. 당나라의 관리 등용 기준이 이제 신언서판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외모야, 외모. 신이 뭐냐? 몸신자거든. 풍채, 외관, 외모.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당나라에도 그놈의 외모지상주의였다라는 거야. 더러운 세상. 그런데 얼굴이요. 얼굴의 빛이, 얼굴이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내 운이 근데 관상은 내가 믿지 말라 그랬지. 왜냐? 지금은 관상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도 수술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어떤 굉장히 서울에 유명한
갤러리 관장님이랑 저녁을 먹는데 그 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저보다 한 10살 좀 많은 이제 여자분인데, 아유 강 선생, 내가 얼마 며칠 전에 내가 청담동에서 점심을 먹는데 김건희랑 똑같이 생긴 애 10명 봤다고, 1시간 동안. 하도 이렇게 그 성형수술을 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관상은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아니요. 저는 그래도 관상 그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낯빛이다라는 거야. 얼굴이. 여러분 이렇게 주변 사람을 한번 동료나 자기 식구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뭐가 잘 될 때는요, 잘생기고 못생기를 떠나가지고 뭐가 잘 될 때는 표정이 일단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표정의 진폭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데 구애됨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데 구애됨이 없으면 낯빛이, 이렇게 피부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낯빛이 밝아요. 까만 피부도 있고 하얀 피부도 있지. 근데 하얀 피부인데 창백한 하얀 빛과 까무잡잡한 피부인데 반질반질한 까만색이 있어요. 그죠? 예. 낯빛이 빛이 나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되고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되면요, 그 색깔이 죽어 있습니다. 낯빛이. 얼굴이 하얘도 뭔가 병든 하얀색,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래서 얼굴이 사실은 존재의 창인 거예요. 그 창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병화일주가 좀 유리해요. 왜 병화일주가 제일 유리하냐? 병화는 거울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거울을 봐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표정을 근데 저는 무토 이런 사람들은요, 거울을 안 봐요. 그걸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러니까 자기 표정이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는 평소에 잘 몰라. 그런데 자신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의 차원에서 매일매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오늘 좀 좋은, 자기 전에 이렇게 세수들은 하시죠? 예. 저는 안 해요. 예, 저는 세수를 한 4일이나 5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울 볼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뭐 평범한 분들은 다 자기 전에 세수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세수를 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좀 약간 업된 날, 좋은 날일 때 나의 표정을 한번 기억해 두고,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설마가 아니라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예.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그때 다 동네 목욕탕에 갔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면 엄마가 이제 아들 혼자 보내거든. 안 데리고 가고. 그래서 목욕비 받아가지고 만화방 가서 만화 다 보고, 만화방에서 물로 이렇게 수건에 이제 물 좀 묻히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집에 목욕 갔다 온 제가 들어가서, 그때 내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목욕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렇게 잘 못 알아봐가지고 제가 목욕탕 값을 삥탕 쳐서 만화 본 사람이에요. 이상한 얘기까지 다 하게 되네. 그래서 그 세수를 할 때 거울에 내가 오늘 아주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은 날의 표정, 자신의 얼굴의 표정을 한번 머릿속에 내리를 삼켜놓고 한번 그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일간이다, 일간. 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자, 그 다음으로 뭘 봐야 되느냐? 일지를 봐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일지를 포함한 일주를 봐야 됩니다. 일주는 몇 개인가요? 무려 60가지나 돼요. 무시무시하죠. 예, 무시무시합니다. 이 60,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맞아요. 예, 아침에 세수할 때도 이렇게 자기의 얼굴빛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미 자기의 기운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올라와서 얼굴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거 당연히 그 기운으로 사니까 좋을 수밖에. 그래서 이제 일주만 여러분이 이제 또 딱 눈에 들어오면요. 이거는 이제 일주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학사 과정은 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이제 뭐 어디 가서 구라쳐도 먹힐만 하다. 솔직히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 중에서 일주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라 지금 30%나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데, 일주만 이해했다 하면은 이미 종류가 60가지잖아요. 이말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특히 일지를 왜 중요하냐? 일지가 왜 중요하냐? 세 가지가 일지에 들어있다고 했죠. 예? 첫 번째는 뭐? 건강. 두 번째는 직업. 세 번째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마누리래, 마누. 배우자. 그러니까 건강, 직업, 배우자.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세 가지를 관장하는 것이 일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일지를 포함한 이 일주를 이해하게 되면, 이 사람의 사실은 근본적인 성향, 다음에 어떤 이 사람의 어떤 활동 범위, 또 실제로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직업, 혹은 건강, 이런 부분들이 쫙 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축이라는 거예요. 일주를 이제 일간, 다음에 일주를 본다. 자, 일지는 8개의 글자 중 왼쪽 4칸의 사령부예요. 이걸 중심으로 왼쪽 4칸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실현하는 장의 영역이 왼쪽 4칸입니다. 8개 글자 중에서. 그게 사령부가 일지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지하고 시주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그냥 네이버에 있는 생일 가지고 연월일만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연예인이나 뭐 정치나 이런 거 사주풀이하는 그 사주 사이트들 많죠.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지를 가동하는 에너지, 쉽게 말해서 이제 일지가 자동차라면 시주는 엔진 배기량이에요. 똑같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티코가 있는가 하면 그랜저가 있고요. 승용차가 있는가 하면 SUV도 있고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쓰임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에너지, 어떤 힘으로 쓰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일지와 시주와의 관계에서 풀려나. 그래서 시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는 이 시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일지가 만약에 재물을 갖다가 가지는 힘이라면 그 재물이 어떤 수준으로 획득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 시주예요, 시주.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것은 뭐겠어요? 이제 오른쪽 4칸. 오른쪽 연주와 월주 4칸의 사령부는 어디입니까? 예, 월지죠, 월지. 이 월지를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월지는 뭐냐? 포텐셜의 사령부다. 이 사람이 어떤 DNA를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지금 태어날 때 우주에서 어떤 요인들을 명받고 왔는가. 그리고 어떤 잠재성을 갖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텐셜과 리얼리티의 영역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하나도 못 쓰고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령 내가 뛰어난 정말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의 DNA를 갖고 태어났는데 어릴 때 엄마 아버지 다 조실 부모하고 막 12살 때부터 뭐 알바하고 일해가지고 묵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포텐셜을 쓸 기질이 거의 없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대로 포텐셜, 그래서 오른쪽 4개와 왼쪽 4개가 완전히 거의 뭐 극단적으로 다른 명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본래 갖고 있던 자질과는 다른 실제 현실은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이 사람에서 현실적인 면을 봤으면 그 사람 뒤에 그 현실적 실현 뒤에 숨어 있는 이 사람의 내면의 포텐셜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왜 무엇에 불만을 갖고 있을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의 욕망은 어떤 것일까? 이 욕망의 지도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월지를 중심으로 한 오른쪽 4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주나 이 월간이 이 월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다시 말해서 연주 위에 월지를 제외한 오른쪽 4칸 중에 3칸이 이 월지의 글자를 막 살려주느냐? 아니면 대립하며 투쟁하느냐? 아니면 생존해 주느냐?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까지가 일단 1차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저의 명식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은 무토야. 일주는 무신이야. 식신의 병이야. 그런데 이 식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식신적인 어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식신적인 삶을 살게 되겠구나. 그럼 식신이 뭐죠? 예. 일단 먹는 거 좋아하고,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무토니까 졸라 게으르고, 그러면서 뭔가 가르치는 일 혹은 예술적인 일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병이니까 뭔가 남 앞에서 이렇게 남들한테 좀 뭔가 인기를 얻고 관심을 얻는 어떤 이런 식신이구나 라는 이제 유추가 가능한데 그 왼쪽에 시주를 보니까 비록 혼잡이 나긴 했지만 재성 수로 흘러요. 식상생재의 양상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이 무신의 일지신금이 재로 흘러가는 양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살게 되겠구나. 이걸로 돈을 좀 벌겠구나 이놈이. 근데 재성이 혼잡이니까 들어오는 거는 좀 있겠는데 나가는 것도 빛의 속도로 나가겠구나. 딱 이것만으로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의 유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을 한번 살펴봤더니 무의식의 영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일지가 정관이네요. 정관. 전혀 다른 뭔가 원칙적이고 보수적이며 뭔가 어떤 조직지향적인 인간인데 완전 왼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완전 정관이니까 뭔가 인정 욕구도 강할 것 같고 또 실제로 시험이나 학위 뭐 혹은 직업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거의 묘목이 공망이더라 이거야. 아, 이게 사령부 하나가 공망이 났네요. 해공이 안 됩니다. 그죠? 차라리 이게 합충이 났으면, 합충이 나가지고 해공이 됐으면 이 정관이 이 사람의 아주 강력한 포텐셜이 됐는데, 이 정관이 공망이 나버렸네. 아, 이거 좀 삐꾸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과 직업 없이 프리랜서로 이렇게 떠들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이 이 정관이 공망이 났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세 글자를 보니 이 정관이 또 막 수많은 재성의 생조를 받고 있어요. 개수와 임수 모두로부터 생조를 받고 있어서 엄청 힘이 강한데 옆에 또 임목이 있네. 관살 혼잡이네. 공망이 난 데다 관살 혼잡이시네. 그러니 이 관은 뭔가가 하여튼 혼탁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무의식의 사령부를 지배하고 있는 정관이 공망이 난 것은 실질적으로는 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확률이 높고, 하지만 무의식 중에서는 공망이 난 이 정관이 뭘 의미하겠어요. 특히 목의 관성이니 쓸데없는 자존심, 허세, 가오, 막 이런 것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명예를 손상당하는 일을 참지 못하는 이런 이제 게다가 강한 수기운으로부터 또 생조까지 받고 있는 목이다 보니 이게 아주 좀 고약합니다. 실제로 이 공망난 목 관성 때문에 공망에다가 관사론대 목관성 때문에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인생에서. 그럼의 가오 때문에. 이렇게 자, 일간, 일지와 시주, 다음에 월지와 나머지 오른쪽 몇 칸. 요렇게만 딱 파악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견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서 움직이는 현실과 다음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람의 포텐셜의 견적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뭔가, 그러면 이제 처방을 알아야겠죠. 처방을 알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나? 용신을 뽑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은 12주 동안 매번 용신 시험을 치게 돼요. 용신을 알면 이제 석사과정 졸업이니까. 그러니까 일주나 이 십신만 알면 이 구라는 풀 수 있어. 아, 당신은 뭐 이런 사람이지. 너 이런 거 좋아하지. 너 혹은 직업도 맞출 수 있어. 근데 그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명리학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하고 넘어설 것이냐. 혹은 내가 지금에서 내가 보다 더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러려면 용신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용신 잘못 파악하면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다, 이거. 그럼 용신을 파악하려면 이 명식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판별해야 되고, 그 판별을 통해서 용신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용신은 왜 구합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대운과 세운을 놓고 이제 그 대운과 세운에 맞는 각각의 대운과 세운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 위해서는 용신이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용신으로 이제 대운과 세운의 전략을 각각 수립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쉽죠? 그래서 자, 요즘은 너무 용신만능주의 뭐 이런 게 한때 있었어요. 원국은 상관없고 뭐 용신이나 대운만 야, 요즘은 그냥 결국은 타이밍이야, 타이밍 막 이러면서 이제 용신하고 대운만 보는 대세운만 보는 어떤 이런 것이 한때 유행했을 때 그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처방을 내려주는 꼴이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간이 나빴어. 그럼 간을 처방하는 약 쓰겠죠, 당연히 의사라면. 근데 그 간을 처방하는 약이 목을 살리자라는 것이 위장에 아주 안 좋아서 위암을 발생시킬 요지가 있다면, 그러면 간을 낫게 하다가 위암 걸리면, 간염 고치려다가 위암 걸리면 어떡해? 그럼 굉장히 그거는 뭐 사람 잡는 처방이죠,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앞에 단계, 앞에 1, 2, 3단계, 일간, 일주, 월지를 통한 왼쪽 뇌칸과 오른쪽 뇌칸의 이 원국 자체를 파악하는 훈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게 되어야 이제 용신이고 뭐고가 유의미한 거지. 그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용신하고 대소만 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쪽 면만을 보고 마치 강한 약을 처방하는 돌팔이랑 다를 바가 없다. 자, 여러분은 지금 딱 임상 기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선만 하더라도 웬만한 프로페셔널, 요 정도 선까지만 여러분이 도달하면 웬만한 이제 프로페셔널한 수준하고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용신은 뭐냐? 이 사람은 무토일간인데 전부 식재관밖에 없네. 인성도 하나도 없고 비겁도 하나도 없고 빵점이야. 게다가 관은 재관이 너무 강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일간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일간 비겁인 토가 용신이고 화인성이 희신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희신인 화인성이 사실상 용신구실을 한다. 무토는 그냥 날 그냥 지키기에 급급한 거고, 이 재와 간을 운용해가지고 나를 강화시켜 주는 것, 관을 슬기시켜서 나인 비겁을 강화시켜 주는 인성이 중간에서 사실상의 용신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10대, 18대 대운부터 쭉 38대운까지는 쫙 화인성으로 흘러서 다행히 초년에 이렇게 그 인성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학위도 받고 하여튼 그때 배운 걸로 좀 묵고 살 수 있는 힘을 길렀는데, 그 뒤는 또 토금으로 흘러가니 나쁘지 않다. 용신과 한신으로 쭉 흘러가니 그나마 대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38대운의 미토를 주목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이 기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원국이 좀 약간 거시기한데, 원국은 거시기가 좀 대운에는 참 좋은 흐름인데요. 여기서 삐꾸가 납니다. 어떤 삐꾸가 나냐? 이 미토가 큰 사고를 쳐. 사실은 무토일간에게 미토와 축토는 천을 기인이라서 아주 좋은 글자인데요. 좋은 글자인데 이 미토가 문제야. 이 용신인 미토가 어떻게 된다? 묘미 한목을 하면서 기신으로 기반돼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아는 것이 적이 돼요. 이 기반은, 대운이나 세운에서의 기반은 여러분 내가 몇 번 강조하지만, 오늘 딱 봐서 내 편인 것이나 딱 봐서 적인 것은, 차라리 딱 적인 것은 적이니까 방어할 수 있지. 긴장하니까. 근데 내 편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내 편이라고 막 친하게 달려나가는데, 배가 서늘해서 보니까 팍 안으로 가는데 슈키가 배에 칼을 푹 찔렀어. 이게 기반이거든요.
언제나 기반을 조심해야 돼. 반대로 기신인 줄 알았는데 합화되어서 기반이 돼가지고 용의신이나 한신이 되어줬다. 이런 경우는 용의신이 온 것보다 더 강력한 나의 편이 기운이 됩니다. 적인 줄 알고 바짝 긴장했는데 그래서 긴장해서 막 방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날 도우러 오른 사람이었어. 만약에 얘가 적인 줄 몰랐으면 적이 아닌 줄 알았으면 나도 긴장 안 하고 뭐 준비 안 했을 텐데 적인 줄 알고 바짝 준비해서 나도 딱 튼튼하게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내 편 우군이 되어줬으니까 이런 기반은 내가 용의신이 온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옥을 경험해요. 인성이 쭉 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인성대운에서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막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반포에 막 과천에 집도 싸고 막 뭐 하여튼 혼자 잘 나가다 이때 이제 쓰러지고 이제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긴. 그래서 저 사주를 제가 봐줬던 내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아버지 역술가가 이때 정미대운 갑신년에 내가 사경을 헤매게 될 것이다. 거의 죽거나 죽음과 다름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술 짝짝 처먹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거고. 그때 그 19살 때 들은 한마디 말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읽게 돼요. 아까 제가 우리 님이신가? 우리 경찰, 우리 형사분이 하셨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제가 모든 걸 다 읽고 이제 거의, 걸레가 돼요. 근데 이제 이 대운에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뒤에 다시 나를 찾는 무토가 왔다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막 만약에 수목으로 흘러갔으면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다행인 것은 이 가장 최악의 기반 다음에 내 편이 그것도 이렇게 이걸 복운 대운이라고 한다 그랬죠. 내 일주와 같은 대운. 신약한 사람한테는 이 같은 일주의 대운이 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내가 약한데 나하고 똑같은 놈이 대운에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제2막을 이상한 전혀 이때까지 삼가는 그 상관없었던 제2의 삶을 구성하게 돼요. 그러고 이제 기유대운에 가서는 똑같죠, 뭐. 똑같은데, 자, 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무신대운에는 신금은 인신충을 하죠. 가서 정관만 남았어요. 이럴 때 관이 이제 빛나는데, 문제는 정관이 남았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정관이 공망이잖아. 간신히 관살 혼잡에서 벗어났는데, 뭐 남은 게 공망이니 꽝인데 기유대운은 달라요. 묘유충이 되어서 충거가하고 인복 평간만이 남게 돼요. 이때 정말 팔자에도 없는 평관, 우두머리. 평관은 이제 우두머리, 조직의 우두머리잖아요. 팔자에 없는 기관장이 돼. 기유대운의 첫 해에. 이게 이제 합거, 충거인데 이거는 좀 여러분이 심화반을 안 배운 분은 좀 약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분이 있을 텐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지금 더 묻지는 마세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대운과 선별로 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때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이때 다시 회복한 48대운부터는 계속 40년 동안 뭐가 들어옵니까? 한신인 식상운이 계속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식상운에 기반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교육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내가. 그래서 자, 이 과정을 딱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해낼 수 있으면 이건 이제 뭐 거의 이제 하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장에서 쉴 정도는, 정상의 산장에서 쉴 정도는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